미연이 처음으로 찾아온 집에서 청소까지 해주고 돌아가던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나 점점 세상을 경험하고 주변을 둘러보던 원영은 점차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고시의 뜻을 두고 난 후 호기심에 고시에 합격한 선배와 사례들을 수집한 적이 있었다. 구미가 당기고 수공이 가는 대목에서 역시 뭐니 해도 합격을 해야겠구나 하는 결심을 했던 원영이다. 인생 역전이 따로 없었다. 아무리 집안이 별 볼 일 없어도 합격만 해놓으면 여자는 마음대로 고를 수 있었다. 키 3개는 기본이었다. 오히려 상대방이 사익감을 못 골라 환장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소위 부동산으로 졸부가 되었거나 사업으로 성공을 하여 돈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그런 유혹을 더 느끼는 모양이었다. 확실히 구미가 당기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정말 그런 생각들을 하는 순간부터 거짓말처럼 미연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상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오히려 의욕을 깎아내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츰 그녀를 떨쳐버리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도 많이 했다. 어떨 땐 이런 자신의 속물이라고 치부하고 속물 근성을 드러내기 위해 무던히 애써보기도 했다. 하지만 고시의 도전과 출세라는 욕심의 칼을 간 후로는 그마저 쉽지 않았다. 양자는 애초에 같이 갈 수 없는 운명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합격한 후부터 그녀를 가급적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도 간호대학 졸업반인 3학년이 되고 실습시간이 늘어나면서부터는 바쁜 일정 때문인지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도 은연중 원영이 자신을 떨쳐내려는 느낌을 인식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원영과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민근은 점점 형과 서먹해지기 시작했다. 동기간의 우애를 걱정한 어머니가 나서서 아무리 탈러도 민근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 엄마는 미연이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민근은 그런 엄마가 딱히 그렇게 따지고 들기도 했다. 왜 불쌍하지 않겠니? 미연이처럼 우리 집안을 잘 알고 이해해주는 애가 있겠니? 아무리 그래도 난 네가 형과 우애를 깨뜨리고 사는 건 싫어. 많지도 않은 동기간에 우애를 깨뜨리면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니? 엄마도 참. 형이 저렇게 흉물스럽게 변해가는데 믿지 않아? 민건아, 왜 밉지 않겠니? 나도 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하지 않단다. 미연이가 이 엄마한테 딸처럼 얼마나 살갑게 잘해줬니? 저런 무뚝뚝한 원영이 녀석이 도서관에 박혀 오로지 공부에 묻혀있을 때도 미연인 혼자서도 과일을 사들고 얼마나 자주 집에 들락거렸니? 엄마가 농사일 지으며 힘들다고 집 청소도 말끔하게 해주며 이미 며느리가 다 된 것처럼 희생을 감수하며 살았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그녀는 차마 자식 앞에 이런 말을 꺼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염장을 지를 말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원영을 두고 어머니나 민근은 서로 눈치만 보는 어색한 기류가 형성되었다. 원영도 그것을 눈치챘으면서도 쉽게 자신의 의지를 꺾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미 원영으로서는 미연과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셈이었다. 사실 집에서는 잘 몰랐지만 이런 일에 대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정리를 해온 원영이었다. 1차 시험에 합격하고 고지가 바로 눈앞에서 어른거리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12. 민근은 마침 한간 날을 골라 직장에는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둘러보기로 했다. 어머니는 이제는 점점 도가 심해져 집에다 혼자 남겨두기도 곤란할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듯 자라던 민근은 도저히 안되겠다고 결심하고 여차하면 바로 입원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당장의 생활에 필요한 옷가지와 세면 도구까지 챙겼다. 우리 큰아들 지금 어디 가? 어머니,
왜 제가 큰아들이에요? 그 잘난 큰아들은 금사님이잖아요. 검사? 검사가 뭐여? 하하, 우리 어머님도 이제 큰일 났네. 금사가 뭔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어떨 땐 민건과 은영이를 혼돈할 정도의 병증이 심해졌다. 그러다가도 멀쩡해져 심각한 표정이 되기도 하였다. 병원은 보시다시피 진료실에다 입원실, 환자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꾸며진 재활치료실, 휴게실 등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원 사무장이 상담실에 부착되어 있는 병원 안내도를 보며 설명했다. 우리 병원은 노인 전문 요양병원으로 인가가 나 있기 때문에 일반 환자는 받지 않습니다. 이곳의 환자들은 60% 이상이 치매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중풍 환자이다. 극히 일부분은 멀쩡하신 분들인데 기억력이 약하고 자식 신세지기 싫어 재활치료 목적으로 입원해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같은 분이 입원하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무장님. 시설을 한번 둘러보죠. 민건이 사무장으로부터 방금 받았던 명함을 한번 쳐다보고는 말했다. 예, 그러시죠. 김 간호사, 시설 한번 둘러보고 올 테니 그때까지 할머니 잘 보살피고 있어요. 사무장이 병원 복도로 나가 간호사를 불러 말했다. 민건과 사무장은 병원 시설을 둘러보았다. 비교적 깨끗한 시설이 민건의 마음에 들었다. 입원실에서는 많은 노인분들이 누워있거나 들어는 침상에 걸터 앉아 있었다. 우선은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라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 적이 안심이 되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병증이 악화된 데는 외로움이 컸으리라 짐작했다. 자식들이 둘이나 있어도 대화 상대가 되어 따스하게 감싸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서서히 머리를 들고 일어섰다. 게다가 어머니는 형과 그렇게 틀어진 후로 굉장히 괴로워해왔다. 그동안 생활에 대한 어려움은 어떻게든 극복해 오시던 어머니였다. 행사할 겸해 남편 없이 남 도움 받지도 않고 농사를 지어오던 그 힘든 생활을 오직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꿋꿋이 살아오신 어머니. 그런 착한 어머니가 이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려는 순간 불쑥 병마라는 불청객이 찾아와 괴롭히려 드는 것이다. 어머니는 원영과의 관계를 끝내는 대화로 풀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한동안 말문을 닫고 지내시던 적이 있었다. 그 충격이 컸던 것이었을까. 그래서 이제는 깨어있는 의식에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오직 그 길밖에 없다 얘기고 마치 피난처처럼 자신을 닫아버린 것일까. 그것은 한번 닫아버리면 그 어떤 마법의 열쇠로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진정 아시기나 한 걸까. 견고하게 쌓아놓은 마법의 성에서라도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아무런 고통이 없으면 차라리 어쩔 수 없다며 포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마치 자폐아처럼 타인과의 관계를 닫아버린 치매에서의 행복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우선은 본인부터 큰 고통이 따른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 타인과의 관계는 끝나버리므로 사회생활을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다. 아무리 고함치거나 발부둥 쳐도 정신 나간 사람의 아우성 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 더 이상 혼자서 살 수 없어 항상 옆에서 지켜봐주는 이가 있어야 하므로 가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사망했다고 한다. 물론 그동안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격리되다시피 살았다. 부인 낸시 여사가 레이건을 철저히 보호하고 격리해서 그가 남긴 업적이 치매로 얼룩지는 불행을 막아보기 위해 애썼던 덕분이었다. 치매는 이렇듯 아무리 돈이 많고 명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걸리고 나면 명예도 체면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회생활도 물 건너 가버리고 만다. 철저히 파멸되어 버리는 것이다. 민근은 일단 어머니를 당일에 이번 수속을 마무리 짓고 사무실에 출근을 했다. 퇴근길에 다시 들르기로 했다. 어머니는 우선 달라진 환경이 신기한지 계속 싱글벙글했다. 마침 옆 침상에 누워있던 할머니와 금방 친해져 온갖 질문을 던지곤 했다. 할머니를 돌보고 있던 여자는 멀쩡하던 시어머니가 3개월 전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전부터 부쩍 증상이 심해져 입원시켜 지금 2주째라고 했다. 할머니는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시죠? 예, 76이에요. 그동안 정말 건강했는데 이렇게까지 때리라고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힘드시겠어요? 입원하고 난 후 좀 좋아지셨어요? 예, 말도 마세요. 마치 매일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이 지내던 가족들이 한숨을 돌리게 되었으니 그것만 보더라도 이번 외에 달리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돈이 들더라도 역시 이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여자도 치매인 입원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강조했다. 민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일단 치매 가족이 되어 보아야만 진정으로 사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